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유연하게 하는 그 연습 트레이닝법 많지가 않아요. 몇 개 안 돼요. 그 육상 훈련, 육상 드릴하고 겹치기도 하는데 육상할 때 쓰레기 줍기라고 있거든요. 한 발 딛고 터치하고 한 발 딛고 터치하고 이걸 계속 걸어가면서 해요. 근데 이걸 하실 때 허리 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 허리 펴고 얘는 가만두고 허리만 등을 굽혀서 숙이셔야죠. 이거 자체가 척추랑 골반을 유연하게 하는 거거든요. 계속 반복. 한 20m 갔다가 또 걸어오고 또 반복.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선수들은 운동 처음 배울 때부터 선수장을 관둘 때까지 하는 거예요. 매일 보조 운동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릎을 약간 굽힌 채로 본인 오금이나 발목을 뒤로 잡으세요. 잡고 내 손을 내 등으로 당기는 거야, 위로. 이렇게. 이렇게. 방금 뚝소리 났죠? 아이고. 이렇게 등에 힘 빼고 쭉 당기면 척추가 강제로 좀 이렇게 둥글게 되거든요. 이걸 또 반복을 하는 거죠, 매일. 그리고 뒤로 둥글게 말았으니까 앞으로도 펴주셔야 돼. 그래서 엎드려서 이런 요가 자세도 해주셔야 되고. 거의 대부분의 보조 운동은요, 양방향으로 해주셔야 탈이 안 나요. 뒤로 꺾었으면 앞으로도 숙여야 되고, 앞으로 숙였으면 뒤로도 한번 펴주셔야 돼. 또 왼쪽 했으면 오른쪽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벽을 뒤에 대시고 두 손으로 벽 짚기. 근데 벽을 짚으실 때 팔이 가면 안 돼요. 근데 몸이 가야 돼. 어깨가. 제가 지금 최소한 90도는 틀었죠. 상체를. 더 틀어야 돼. 반대로도. 이렇게. 이것도 많이 하시면 점점 늡니다. 몸은 안 가는데 팔만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팔만. 몸이 가도록 여러 번. 그래서 이렇게 수직축으로도 많이 돌리시면 앞뒤로도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등 유연해지는 거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또 어깨 아까 그 수영 견갑골 움직이는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아까 제자리에서 했던 대로 이거 계속 하시면 되고, 위로 또 아래도 해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수영장에 물에 들어가시면은 이 턱이 딱 요만큼 되잖아, 그죠? 턱이 거기 올라가셔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거야. 아래로 미는 동작. 그걸 여러 번 매일 그냥 수영장 갈 때마다 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진짜로 어느 날 한 3개월 지나서 어느 날 갑자기 팔이 쑥 더 간다거나 그런 어떤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필수적으로. 수영을 저는 처음에 이제 수영 배우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한테 물에 안 들어가서 밖에서 먼저 지도를 합니다. 왜냐면 물에 들어가서 하기가, 그러니까 물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어느 수준에서는. 물 밖에서 기본 자세나 기본 동작을 숙달시켜 놓고 물에 들어가야 그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 밖에서 내 몸을 이렇게 공간 지각 능력을 좀 더 이제 키우는 거죠. 물속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옆에서 보면 막 엉망인 경우 많잖아. 근데 그거를 지상에서 자기 눈으로 확인하면서 좋은 자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물에 들어가면 조금씩 이제 격차가 좁혀지죠. 그래서 저는 물에 들어가서 하시는 건 좋은데, 정말로 내가 수영을 잘하고 싶다 그러면 지상 동작을 한번 저기 올려놓은 게 있죠. 우리 거기도 보시고, 아니면 뭐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뭐 물어보셔도 되고, 가르쳐 드리면 지상에서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거기도 또 시간 절약하지 않나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만 수영장 가고,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사이클 장비 얘기하면 날 새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트레이닝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왜 한숨을 쉬냐면요. 트레이닝론 얘기하면 갑론을박,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까 뭐 현수기도 하셨는데 지도자마다 일단 추구하는 바가 틀리죠. 그쵸? 근데 제가 만난 지도자들, 특히 이제 이론적으로나 실기적으로 어느 수준의 경험이 있고 공부를 하신 분들은 동일해요. 이론이. 수영, 사이클, 마라톤 다 합쳐서. 저는 제가 말하는 내용이 저만의 말이 아니기를 바라요.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건 저는 싫어하기 때문에 다 미리 검증을 받고 말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좀 의심이 있다 그러면 그 종목 전문가나 의사분들 찾아가서 확인하거든요. 저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글쎄 딱 맞다고도 할 수 없고 애매한데 이러면 안 해요. 그거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육상 지도자들 중에 정경 자세를 하라고 지도는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저랑 생각이 같아요. 어느 마라톤 영상이나 어느 선수들 뭐 하는 걸 봐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순간적으로는 이런 모습이 보일 수는 있어요. 순간적으로 사진만 보면 정경 자세 뭐 몇 도로 하라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게 있는데 역학 이론적으로는 이게 맞아요. 얘는 앞으로 해도 에너지 손실이 크고 뒤로 하면 당연히 더 크고 수직으로 있을 때 가장 달리기 효율이 높아져요. 그리고 동작이 단순해져요.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순간적으로 가속하거나 할 때 내가 잠깐 이렇게 숙일 때는 있겠죠. 근데 그리고 흑인 같은 경우는 까딱까딱 뭐 이렇게 하는 게 보이긴 하는데 주의하실 점이 흑인은 백인이나 우리 동양인하고 완전 틀려요. 이 역학이나 다리 길이 뭐 이런 걸로 안 돼요. 심지어 그 케냐 선수들 대상으로 역학 이렇게 조사할 때 가장 이상적인 자세를 찾으려고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네덜란드에. 입력이 안 된대요.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에 입력이 안 된대. 상체 길이가 너무 짧아. 상체 길이가 너무 짧고 전체 길이에 비한 비율도 너무 짧기 때문에 얘가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상관이 없대요. 흑인들은. 동네 아줌마도 애들 그 서브스리 한다니까. 걔네는 그래요, 그냥. 진짜로 그냥 뛰면 서브3예요.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고 흑인들이 킵초게가 이렇게 뛰니까 우리도 그렇게 뛰어야지. 그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누구한테나 적용시킬 수 있는 이론을 저는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수직으로 하고 이걸 계속 연습을 하시다 보면 빨라질 수 있다. 정경 자세는 그건 개인 취향.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트레이닝론. 장거리 훈련에서 아까 혈액순환, 모세혈관, 심박 이런 다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다 연관이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도 진짜 기초 중에 기초 아주 일부분만 말씀드린 거라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어쨌든 그런 걸 좀 참고하시고 들어주세요. 트레이닝의 제일 우선순위는 목적이에요. 목적. 내가 이 운동을 왜 하느냐. 그죠? 내가 뭔가를 수영을 배우고 싶어 아니면 뭔가를 배우고 싶어. 그럼 배워서 뭐 하겠느냐 이거야. 그거 왜 배우느냐. 그게 그리고 트레이닝 계획을 왜 세우느냐. 어느 대회를 목표로 할 거냐. 목적. 그게 뚜렷해야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그 대상이래 대상. 누구냐?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트레이닝을 적용시킬 저 대상이 누구냐? 초등학생이냐? 대학생이냐? 군인이냐? 이런 거. 그 대상에 맞춰가지고 해야 돼. 여자냐? 남자냐? 그 남자도 50대냐? 40대냐? 틀려요. 그 대상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냐?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냐? 해야 되고. 그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장거리 선수죠. 장거리 종목을 하는 유산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죠. 3은 이제 방법이죠.
왜 누구한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자, 요것만 딱 생각하시면 이제 본인 프로그램을 짜기 위한 기본은 된 거예요. 자, 목적. 예를 들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섭3 대상 40대 후반 남자. 방법. 이제 여기가 문제죠. 그렇죠? 방법을 논할 때 중요한 게 시간이에요. 시간. 그 다음에 장소. 무슨 시간이요? 운동할 시간. 장소 마찬가지. 자, 목적 뚜렷해. 대상 나왔어. 이제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하루에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냐? 가능한 시간이 몇 시간 되세요? 새벽이 괜찮으세요? 저녁이 괜찮으세요? 또 하시는 일이 주로 어떤 일이세요? 따라서 다르죠.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앉아서 근무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 퇴근하고 운동을 하고 싶어요. 퇴근하자마자 7시부터 이제 달리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회 나가서는 잘 뛰어지는데 일하고 와서 퇴근하고서 달리기 할 때만 꼭 힘들어. 유독 힘들어. 안 돼, 잘. 그럼 코치가 잘 못 가르치는 것 같아. 그럴 수밖에 없어요. 특히 달리기는. 왜냐하면 계속 앉아 있잖아요, 하루 종일. 그러면 내 몸이 앞으로 숙여져 있으니까 앞에 있는 근육이 단축돼 있죠. 그죠? 근데 달리기는 어때요? 반대로 열어야 되죠, 이렇게. 내 앞에 있는 전면 근육이 많이 펼쳐져야 달리기가 쉬워진다고요. 근데 이렇게 하루 종일 있다가 이걸 한 번에 이렇게 펼쳐지지가 않아요. 걸어오고 웜업을 아무리 해도. 그래서 인위적으로 조깅을 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열어줘서 스트레칭을 크게 하시고 양쪽으로 하고 런지도 하고 그리고 달리기를 하면 원래 자기 컨디션이 나와요. 근데 대부분 그걸 다 생략하고 바로 뛰니까 이 다리가 뒤로 안 가니까 답답한 거지. 그래서 달리기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운동이 이제 몇 시간이 나왔어요. 일주일에 몇 날, 언제 몇 시간이 나왔어. 그럼 이제 트레이닝에 들어가겠죠, 계획을. 그럼 서브3.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일요일은 빼고 장거리 훈련에서 3가지만 들어가면 됩니다. 아까 얘기한 LSD 그 다음에 인터벌 그리고 파트랩. 여기 조깅 포함이에요. 이 3가지를 적절히 나눠서 하시면 프로그램 끝. 자, 그런데 우린 달리기만 하는 게 아니죠. 3가지 다 해야 되잖아. 저걸 3가지를 다 또 쪼개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언제 다 해? 그래서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이 철인 3종 선수들이 하루에 15시간 훈련하는 이유가 그래서 저같이 장거리 했던 사람들은 15시간씩 해요. 하루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수영 3시간 합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밥 먹고 잠깐 쉬었다가 사이클 타고 6시간 타요. 그리고 거기서 잠깐 점심 먹고 바로 또 와. 한 3시간 더 타. 아니면 거기서 바로 달리기를 하든지. 그럼 9시간이죠. 그날은 짧게 한 거야. 거기에 달리기 끝나고 저녁에 수영 한 판 더 하면 15시간 되는 거야. 하루에 수영을 2탕을 해야 되니까. 배겨나더라고요. 처음에 한 달은 진짜 아무것도 못하죠. 훈련밖에 못하죠. 근데 한 달 지나면 그 사이사이에 또 공놀이도 하고 축구도 하고
사람 몸이 그렇게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적절히 나눠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시간 해야 된다고. 저강도로 3시간 해야 혈관을 만들어야죠. 그쵸? 이게 중급자냐, 초급자냐, 뭐 상급자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쵸? 그러면 초급자라고 치고, 상급자라고 해도 기본 베이스가 없다고 치면 어떤 걸 비중을 많이 둬야 되느냐, 먼저. 예. 그죠? 조깅을 몇 시간 해야 돼? 여기 제일 오래, 이 날 중에 제일 오래 시간 낼 수 있는 날. 예, 토요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이날 쉬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럼 자기 쉬는 날, 토요일이라고 치면 이거를 3시간 해요. 달리기 3시간. 그럼 나머지 날은 뭐 하죠? 인터벌이나 파트랙 나눠야 되겠네? 근데 인터벌도 초급 단계에서는 재미로 하는 거예요. 강도, 시간 이게 아니고 그냥 맨날 조깅만 하기 지겨우니까 그걸 약간 변형시켜서 속도감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초급 단계에서는. 그 인터벌은 언제? 이날 1시간. 됐어. 그럼 파트랙 뭔지 아시죠? 파트랙은 저 네덜란드에서 만든 건데 인터벌을 변형시킨 거예요. 지루한 거 싫어해. 맨날 트랙 뺑뺑이 싫어. 난 야외에서 하고 싶어. 그럴 때 이제 파트랙을 하는 건데 불규칙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페이스라는 걸 갖추기가 힘들어. 대신에 정해진 시간만큼 달리는 거예요. 같이 조깅하다가 3분 그러면 3분 동안 연락 뛰는 거야. 어떻게 됐든 코스가. 그 3분 되면 또 조깅. 그 조깅 시간은 불규칙해요. 뭐 10분 할 수도 있고 1분 할 수도 있고 뭐 그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놀이에요. 놀이. 달리기 놀이. 계속 얘기하다가 야 이제 좀 뛰자 그러면 뭐 1분 그리고 1분 동안 전력질주 막 해. 그 1분 딱 되면 또 조깅. 또 얘기하다가 또 지루할 만하면 이번에는 한 5분 뛸까? 그럼 5분 막 뛰고 그러는 거예요. 불규칙한 인터벌. 이걸 어디서 하지? 어디에 했으니까 하루는 건너뛰고 목요일날 하자. 이거 한 2시간 하자. 이런 식으로 넣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터벌 같은 거는 고강도예요. 아무리 천천히 하려고 해도. 이 중에는 고강도예요. 강도로 치면 어우 똑똑해. 응? 어이씨. 가쪽으로 붙지 말고. 강도로 치면 이렇습니다. 인터벌은 어떻게 됐든 고강도예요. 그러니까 이건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인터벌은. 자세가 갖추어지면 하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초급이지만 맨날 이것만 하기 그러니까 심심풀이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1시간일 때 20분? 그럼 나머지 40분은 워밍업, 쿨다운, 보조운동, 아까 이런 거, 피치, 쓰레기 줍기, 무릎 다리 올리기, 그런 거, 점프, 팔굽혀 펴기, 이런 운동 하느라고 40분을 쓰는 거예요. 20분을 또 쓰는 거예요. 그리고 20분은 이제 인터벌하고 또 마무리. 그게 쌓여야 평생 즐길 운동이 더 재밌고 부담 없어지는 거지, 부상이 없어지는 거지. 1시간밖에 없다고 해서 1시간 옷 갈아입고 1시간 내내 달리게 하면 글쎄요,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뭔가가 향상되진 않아요. 그럼 어느 순간 정체가 되고 그러면 이제 재미가 없어지지, 운동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좀 하셔야 된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사이클 수영을 끼워넣어야 되겠네요. 그쵸? 마라톤만 놓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는 이런 포맷으로 하시고, 이 중에 하루를 더 할 수 있으면 뭘 하면 좋을까요? 얘는 한 번만 하라 그랬고 얘 너무 지겹고, 그럼 더 넣을 수 있는 게 얘밖에 없네요. 하트랙? 그렇죠? 그러면 얘를 하나를 뭐 1시간을 더 넣든 2시간을 더 넣든 넣을 수가 있죠. 강도도 중이고. 수영도 마찬가지죠. 수영은
다른 종목하고 틀리게 수영은요, 기본적으로 인터벌이에요.